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어제 저녁 막판 대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광주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전남 지역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서울에 지어진 친환경 식품 유통센터가 수입식품 임대업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던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대화를 재개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3자 원탁회의 구성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불참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했습니다. 오해가 있던 것을 풀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 유치 좌초론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온 노동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참석을 했고 시도 노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셔가지고 진심으로 좀 광주형 일자리가 올바르게 풀리는 기회가 됐으면. 이 비공개 회의에서 광주시와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그대로 현대차 투자 유치 정상화를 위한 원탁 회의를 구성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경사노위 3자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여기에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노사관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구도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이 전제가 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초석을 깔았던 기아차 노동조합 출신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원탁회의 의장으로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원탁회의 구성과 합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역시 오늘 광주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합니다. 한 발씩 양보한 광주시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면서 꺼져가던 현대차 광주 투자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지역의 고용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의 관심은 정작 공무원 시험 정보에 쏠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구직자가 인공지능이 설치된 컴퓨터와 대화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직무 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한 뒤 구인업체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면접이 길게 진행되는데 좀 분석적이게 진행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구인, 구직 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취업 성공을 유도하겠다며 광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박람회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박람회장 밖에 얼어붙은 고용 한파를 녹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최근 지역의 13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했더니 연말까지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한 곳이 있다고 한 경우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가전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가 기업들의 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자 유치도 광주는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금이 광주는 국내 전체의 1%도 안 돼 세종시를 빼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곳이 아니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민간 부문이 어려운 탓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900명 가까이 뽑는 광주시 공무원 시험으로 구직자들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몇 명을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항상 바뀌고 그리고 또 빨리 나와야 된다, 옷 벗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그래도 공무원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민선 7기 4년 동안 전체 10만 개 일자리 가운데 80%를 민간 부분에서 창출하겠다고 밝힌 광주시의 의도와는 달리 재반 여건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현황 보시면 영암은 120m, 화수는 160m, 곡성과 나주는 200m가량으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도 깨끗한 가운데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인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특히 해안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19도, 영암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도 20도, 구례와 순천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광주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질타하는 건 여야가 다르지 않았지만 어느 당이냐에 따라 나를 세우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되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사법농단, 사법권 침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현 광주지법원장과 전주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논의한 내용이 치졸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협이 말을 좀 안 들으니까 우리 광주법원장님 네.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별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법원이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원래 재판에 관한 지원실의 박건들이 곤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지원실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씨 회고록 관련한 재판도 국감장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장에 나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가타부터 답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 네, 그 재판부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예. 또 지난 2014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이후 폐지됐던 지역법관 제도가 최근 권역법관 제도로 이름을 바꿔 부활하려 하고 있다며 지역 토호와 유착하는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열악한 경제 사정은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 해마다 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 전체 사업자의 4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국에서 보면은 가장 영세하고 또 그 영세한 업자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어렵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보니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한 해 2등한 것을 빼놓고는 계속 폐업률 전국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쌓고 있는 곳이 광주 지역입니다. 자연재해에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전국 최하위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정지원은 어쨌든 이 자료에 보니까 꼴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될 추세이기 때문에 세정 지원을 지금 강화해서 여기 표현은 안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광주 전남 지역 기업을 발굴한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스타기업 신청 건수가 광주는 아예 없고 전남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36개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선발돼 8억 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도 정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진공 광주 전남본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에 지역 친환경 식품 유통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2012년 6월 서울 강남에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개장했습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였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 자본 등 1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전남도에 귀속되고 2030년까지 18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유통센터는 원래 취지대로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수축산물 판매에는 소홀한 채 임대 수익에만 치중하는가 하면 지역 농수축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과 타시도 농산물, 공산품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하 냉동 냉장 시설도 수입 상품 창고로 임대됐다는 의혹에 공기업도 아니면서 공기업처럼 이미지를 홍보하고 불법 증축이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 법리 판단을 도에서 하고 지금의 민간 사업자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우선 유통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유통센터 운영이 2030년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전남도의 정책적 판단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조사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설문조사가 원활히 진행돼 표본 예상 규모인 2,500명을 넘겼다며 찬반과 성별, 지역 등의 비율에 따라 표본 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표본 집단에서 시민참여단 250명을 선정해 찬반 양론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자료집을 제공한 뒤 다음 달 합숙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2억 원으로 올리고 신고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주요 부패 행위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5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새마을 장학금 보조금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광주시 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조치입니다. 네, 이국원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집행위원장과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가 새마을 장학금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 공식화한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동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바라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새마을 장학금이 1978년부터 제정이 돼서 40년째 특정 단체 회원들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왔는데 네. 이러한
특혜와 그 반칙 또 불합리한 그 제도를 청산하는 하나 그 분기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새마을장학금 폐지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조례 폐기는 뭐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새마을장학금은 40년 만에 역사에서 퇴장하게 되는데 네. 이제 유명무실한 조례에 불과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광주시의회가 조속히 폐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이 조례마저도 새마을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조례 개폐권을 가진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그 폐기 절차에 깨끗하게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는데 이 기준이 됐던 것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였습니다. 심의위원회 폐지 결정 이유가 어떻게 나왔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혈세가 왜 그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특정 단체 회원 자녀들한테 지급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네.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동안 지역 민심을 확인할 때 네. 즉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 권위주의 시절에 만들어졌던 다른 관변 단체들도요, 이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시민단체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예의죠.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까지 모두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네. 특정 단체 활동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그것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죠. 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새마을 보조금 사업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예산 집행 현황을 봤었습니다만 네. 많은 금액이 회원들의 밥값이나 또 시상금으로 쓰였는데 이제 그동안 이러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누려왔던 단체들도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시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환골 탈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같습니다.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마을장학금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서 이국원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집행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끼리 싸우다 한 명이 의식불명에 다쳤습니다. 쉬는 시간에 몸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1교시를 마친 뒤 쉬는 시간이었던 오전 9시 48분쯤 5학년 A군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반인 B군과 친구 문제로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자꾸 치고받고 했어. 이렇게 등도 사는 데 때리고 배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그랬대. 근데 그 와중에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은 회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복도에 교사들이 없었고 CCTV도 설치되지 않아 경찰은 B군과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주변에 있던 애기들 부모 동의하에 받아야 되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도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공소제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재정 신청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광주 고등법원의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의 재정 신청 평균 인용률은 0.49%인 가운데 광주 고등법원의 인용률은 0.3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00건을 신청하면 3.5건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이 재정 신청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재정 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스쿨존의 과속 단속 장비 설치율은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전남은 3.6명, 광주는 3.3명으로 전국에서 부끄러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의 과속 단속 장비 설치율은 전남은 0.97%, 광주는 1.14%로 전국 평균 3.53%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정종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후보가 제2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전시관 가동률이 70%로 한계에 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센터 인근에 제2전시장 신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섭 시장과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측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31일에 결정됩니다. 광주시가 동티모르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사용할 사랑의 컴퓨터 50대를 전달했습니다. 지원되는 컴퓨터는 주로 동티모르의 도서관과 학교 등 6곳에 전달돼 동티모르의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이종수급자에게도 일정과 같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를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기존 이종수급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30%를 2년간 무이자로 차등 지원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4개 대학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교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의 학비를 감면해줘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광양한려대와 동광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가 돼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올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됐던 광주 호수생태원 수변 데크길이 모두 완공됐습니다. 이미 설치돼 있던 산책로 1.68km 구간과 연결돼 광주호의 수변 풍경을 더 잘 즐길 수 있는데요. 계단을 없애고 곳곳에 쉼터도 마련해 노약자와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독서 토론 열차 학교에 참여했던 학생 120명이 시와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글을 모아 책으로 냈습니다. 총 91권의 선집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선집은 전라남도 교육청 1층 전시관에서 전시되고요.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문화쉼터 김넷과에서는 내일 오후 7시 30분 도시락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시를 노래하다로 성악가가 불러주는 가곡들과 한희원 작가의 강연으로 구성되는데요. 강의 뒤에는 한희원 작가의 그림, 붉은 꽃에 대한 경매도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에도 시절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했을까요? 일본의 전통 풍속화 우키요에를 통해 에도 시절의 생활상과 유행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여성을 주제로 한 미인화, 남성을 주제로 한 배우화 등 40여 점의 우키요에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납니다.